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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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이 안 맞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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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네, 벌써 이제 5월도 이제 벌써 11일? 오늘 11일이죠. 네, 네. 네, 요번 주제는 저희 핵심 인재라는 키워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신 주제를 들고 저희가 조금 더 핵심 인재의 발굴과 그리고 유치 그리고 채용부터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미 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미 이제 그 프로세스가 갖춰 있는 곳도 있을 음, 테지만은 저희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사례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채용에 대한 이제 트렌드가 점점 빠르게 이제 바뀌면서 어, 이제 핵심 인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여기서 핵심 인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채용 사이트, 채용 공고, 음, 이게 온보딩인데, 이제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아웃바운드 채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직접 나가서 이제 이런 후보자들을 만나고 발굴을 하는데 뭔가 그런 이제 채용 사이트나 채용 공고나 이런 컨텐츠들을 이제 좋은 핵심 인재를 만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텐데 사실 상시 채용이 더 활성화되고 거의 모든 대기업이나 이런 다른 회사들도 상시 채용으로 음, 계속 후보자를 계속 만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아웃바운드에 대한 노력과 이제 후보자 발굴에 대한 노력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소싱을 하거나 후보자를 발굴하거나 또는 우리 회사를 이제 관심이 생겨서 검색을 했을 때 항상 그 사람들을 이제 핵심 인재 그 중에서 핵심 인재 분들을 조금 더 우리와 핏이 맞는 분들을 데려올 수 있게 저희들의 첫인상 그리고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 회사의 어떤 컨셉이죠 캐릭터를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잘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두 가지 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뤄볼 테니까 네.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함께 저희 저번에 채용 웨비나에서도 함께 인사드렸던 플렉스 팀의 최인솔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크게 이제 세 꼭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그리고 최인솔 컨설턴트님께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파트부터 이솔 컨설턴트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채용 사이트를 매력적으로 제작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채용 사이트를 매력적으로 제작하는 이유는 바로 핵심 인재를 붙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채용 사이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핵심 인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핵심 인재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탁월한 인재가 곧 핵심 인재일까요? 탁월한 인재가 핵심 인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핵심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연애할 때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사람은 아닐 거예요. 오래 갈 수 없는 사람이죠. 매력 만점인 사람보다는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탁월한 인재와 핵심 인재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인재는 어떤 회사든 원하는 인재일 거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 회사를 어쩌면 쉽게 떠날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런 분보다는 우리 회사와 코어 밸류가 좀 맞는 분, 우리 회사와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핵심 인재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해 놓은 핵심 인재의 정의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먼저 하버드 경영대학의 이제 롤치 교수님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사람, 혹은 미래 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핵심 인재를 정의하셨고요. LBA 컨설팅사의 이제 S급 핵심 인재 정의를 보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생산적이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 조직의 핵심 역량을 모두 보유한 사람, 성공적인 역할 모델이며 조직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 조직 구성원들 중에 3%에서 5%의 소수 정예 인력,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조직마다 코어 밸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핵심 인재 정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핵심 인재와 디즈니의 핵심 인재, 딱 들어도 둘의 핵심 인재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와 다른 회사의 핵심 인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라는 게 여러 개가 좀 종합적으로 합쳐진 게 많을 거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기업의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맞는 핵심 인재를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구성원 교체가 잦은 기업이라면 아카이빙이 좀 잘 안 될 테니까 지구력이 있는 사람, 우리 회사와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핵심 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재능이나 역량이 좋은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나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집착했는지 보는 게 우리 회사에 맞는 핵심 인재를 유치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G나 소니, 삼성의 핵심 인재 정의를 보시면 소니 같은 경우에는 비연속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창조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술, 가치 및 성과가 뛰어나 필히 유치해야 할 인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핵심 인재를 추상적으로 정의한 다음에는 핵심 인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시하면 핵심 인재에 대해 뾰족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회사에 지금 가장 필요한 분은 어떤 분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채용 사이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채용 사이트는 후보자와 우리 회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구축해 주셔야 되세요. 근데 채용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사만의 스토리를 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사의 스토리를 담을 때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후보자가 회사에 갔을 때 긍정적인 미래가 그려지게끔 해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미래가 그려진다는 건 나와 이제 얼마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정보들을 제공해 주셔야 하는 건데요. 자꾸 이제 연애를 비유로 들어서 조금 그렇지만 네. 이제 연애를 할 때도 그 만나는 사람과 긍정적인 미래가 그려져야 앞으로 더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보자와 회사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미래가 그려질 수 있게끔 채용 사이트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MVC, 서비스 성과, 그리고 일하는 방식, 팀원 인터뷰, 근무 환경, 복지 이렇게 5가지로 꼽아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MVC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MVC라는 개념이 조금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MVC는 미션, 비전, 그리고 코어 밸류의 앞글자를 따온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미션과 비전, 코어 밸류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정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션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우리 회사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예시를 들면 구글의 미션은 세계의 정보를 조직화하고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유용하게 만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글의 존재 이유가 이렇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전을 보시면 비전은 미션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회사가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미래상 그리고 조직이 열망하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을 보면 클릭 한 번으로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회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위에 있는 미션보다 살짝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클릭 한 번으로 세계의 정보의 접근을 제공 가능하게 한다라고 한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미션보다 한 단계 더 아래로 들어간 게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어 밸류는 회사의 문화를 형성하는 가치인데요. 회사의 이제 문화를 형성하는 가치를 한 3가지 정도에서 5가지 정도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저에 집중한다. 그리고 충분히는 만족하지 않고 좀 더 큰 것을, 위대한 것을 추구한다. 이런 코어 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문화를 형성하는 가치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MVC를 도출하기 위한 3가지 질문을 또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사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Q1, 질문 첫 번째 질문에서의 문제가 Q2, 두 번째 질문에서의 방식으로 해결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가를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플렉스를 예시로 좀 들어보자면요. 저희는 이제 사람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근데 사람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플렉스는 HR 플랫폼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이제 채택을 해서 해결을 했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지길 기대하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이제 관리가 아닌 관계로서 그 힘을 가지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VC를 도출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답을 도출하실 수 있고요. MVC를 좀 채용 사이트에 잘 담은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힐링 페이퍼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힐링 페이퍼는 채용 사이트에 아예 미션과 비전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과 비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힐링 페이퍼가 채용 사이트의 그 차이점을 되게 잘 녹여냈더라고요. 그래서 미션을 보시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비전을 보시면 투명한 의료 정보와 IT 플랫폼의 결합이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에는 조금 더 추상적인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가 들어가고 비전에는 조금 더 방법적인 것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도출하신 다음에 이 비전으로부터 회사의 전략을 짜시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을 도출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큐피스트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회사의 문화를 굉장히 잘 담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문화를 형성하는 가치를 5가지로 잘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집요한 도전, 잊혀질 수 없는 경험, 왜로 시작하기, 수준 높은 팀, 신뢰하는 원팀 이런 식으로 5개로 좁혀서 들어오고 있고요.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코어 밸류는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MVC까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서비스 및 성과는 우리 이제 회사를 자랑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지원자가 궁금해할 만한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어떤 물결에 올라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레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는 MVC를 이제 앞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MVC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을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주시고요. 이 시장에서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과.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회사가 이룬 것에 대한 성과를 이제 입증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MVC에서는 조금 추상적으로 우리 회사를 보여줬다면 서비스 성과 면에서는 입증 자료로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투자 현황, 월간 활성 유저, 앱 다운로드 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계획인지도 보여줌으로써 기대감을 실어주실 수 있고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합류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와 성과를 정리하기 위한 3가지 질문, 놓칠 수 없죠.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회사는 시장을 어떻게 넓히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나? 라고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설립 이래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회사가 성장했는지 지금까지 컸는지를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앞으로 얼마나 해당 시장이 커질 것인지 물어보면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서비스와 성과를 채용 사이트에 잘 담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메스프레소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누적 투자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월간 활성 유저, 글로벌 유저 비율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레브잇, 올웨이즈 사례인데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 회사의 지표들을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와 성과를 보여주시는 것도 후보자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성과까지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일하는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하는 문화는 우리 좀 맞춰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걸 선호하는 후보자와 맞는 회사와 새로운 업무를 맡는 걸 좋아하고 좀 도전적인 후보자와 맞는 회사는 다르겠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업무가 좀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문화, 그리고 회의에서 좀 수긍하면서 따라가도 되는 문화, 혹은 이제 주어진 일만 성실히 하면 되는 문화의 회사가 더 잘 맞을 거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업무가 좀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문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내야 하는 문화, 회사의 일을 내 사업처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진 회사가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좀 잘못됐고 잘못되지 않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으니까 나와 맞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후보자 입장에서 자신과 맞는 회사를 찾게 하려면 이 일하는 문화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구성하기 위한 질문 세 가지를 또 가져와 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상호 간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조심스럽게 전달하는지 혹은 좀 투명하고 날카롭게 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회사의 문화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회의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형인지 대화형인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고형 같은 경우에는 좀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대화형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팀원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팀원이 해야 하는 것, 팀원이 추구하는 걸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그 일하는 문화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좀 투명하고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만약에 팀원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걸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 회사와 좀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팀원이 지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이 일하는 문화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문화를 또 채용 사이트에 담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디즈 사례를 먼저 가져와 보았는데요. 와디즈의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일한다라고 하면서 5가지 원칙을 고스란히 채용 사이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이사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를 상단에 적어 놓고 그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문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어 놓은 사례라서 이런 사례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동료와의 랜선 커피 챗이라고 불리는 팀원 인터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스타트업에서 커피 챗 많이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 챗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어떤 동료와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커피챗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커피챗을 하는 데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용 사이트에 팀원 인터뷰가 있으면 랜선 커피챗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팀원 인터뷰에서는 회사의 실제 업무 방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일하는 문화가 가시화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문화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면 좋고요. 이 팀원 인터뷰 안에는 MVC, 서비스 성과, 일하는 방식, 근무 환경, 복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팀원 인터뷰도 잘 활용하시면 더 알찬 채용 사이트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팀원 인터뷰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냐라고 했을 때 또 3가지 질문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새로운 후보자가 우리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를 선택했는지 물어보시면 또 팀원 인터뷰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당신의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성장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 커리어의 방향성을 잡고 싶은 분들이 보셨을 때 좀 더 알찬 답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일하며 가장 자랑스러운 혹은 뿌듯한 순간은 언제인지 물어보는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원들에게 일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고 뿌듯한 순간은 언제인지 물어보시면 우리 회사를 다니는 이유와 이 답이 맞닿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던져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팀원 인터뷰를 구성하실 수 있고요. 역시나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사례를 가져보았는데요. 라포랩스의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포랩스는 이제 잠깐 라포랩스와 랜선 커피챗 하지 않으실래요? 라고 아예 이제 사이트에 박아 놓았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동료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터뷰한 사례가 있고요. 인터뷰 내용이 알차게 담겨 있어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리얼 트립인데요. 보시면 팀원분들을 아예 사진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찍어서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팀원 인터뷰를 할 때 단순히 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로 임팩트를 줄 수도 있구나라는 걸 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도 팀원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회사의 분위기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전달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팀원 인터뷰까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근무 환경과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무 환경과 복지에는 회사의 가치관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 세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회사, 는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회사일 거고요. 이런 회사는 체계적인 휴직 제도를 마련하거나 뭐 패밀리넷에서 자사 제품 몇 % 할인 제공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뭐 리조트를 저가에 이용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본인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겠죠. 반면 구성원의 몰입을 중시하는 회사는 성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복지가 마련이 되어 있을 테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내에 무제한 간식을 준다거나 한도 없는 식대를 지원한다. 뭐 업무 관련 비용은 100% 지원해준다. 주차 공간, 뭐 택시비, 거주비 지원 이런 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근무 환경과 복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채용 사이트에 적어주시면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 회사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무 환경과 복지를 보여줌으로써 후보자에게 조금 더 생생한 환경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요. 눈에 띄는 근무 환경 복지를 작성하기 위해 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는 구성원에 무엇을 지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물을 좀 마시고, 드시고, 네네. 네, 물을 마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회사는 구성원에 무엇을 지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지, 안정을 지원하는지, 몰입을 지원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근무 환경 복지를 어떻게 세팅하실지 그 배치 구도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서 구성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근무 환경 복지는 무엇인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나서 나온 답변을 뭐 상단에 배치하는 식으로 근무 환경 복지 코너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피스 환경 중에서 회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는 어디인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피스에도 회사의 가치관이 담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플렉스 팀은 이제 스포츠맨십을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 종목 이름으로 회의실을 아예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렉스 팀의 오피스 중에서 눈에 띄는 장소는 뭐 회의실 이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장소도 이름이 하키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눈에 띄는 근무 환경과 복지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무 환경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이거를 채용 사이트에 잘 담은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채널톡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채널톡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투어라고 해서 아예 오피스를 투어하는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의 분위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한눈에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피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째까가거와 버킷플레이스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째까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째깍섬이라는 째까가거만의 타이틀을 붙여서 이제 복지 혜택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버킷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집 꾸미기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뭐 오늘의 집 구성원에게 할인 전용 쿠폰을 준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자사몰에 대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조금 더 구성원 입장에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느낄 수 있는 복지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채용 사이트에 잘 담아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이브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회사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아이콘이 담겨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복지나 환경에 대해서 담을 때는 회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이콘 혹은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채팅창에 링크가 나갈 텐데요. 오늘 준비한 사례와 접근법이 담긴 HR 실무 공략집 자료를 미팅을 신청하신 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팅 신청해 주시면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찾아가셔서 또 이제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채용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 채용 사이트를 저희 플렉스에서 좀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인 채용 공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용 사이트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사이트 안에 다 담으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저도 이제 개발자도 아니지만 이런 사이트를 두세 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구성을 봐보시면 가장 상단에 이제 미션이랑 비전을 담을 수 있고요. 요 아래에 서비스 성과를 이런 식으로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또 일하는 문화를 넣을 수도 있고요. 동료 인터뷰도 넣으실 수 있고, 이렇게 근무 환경과 복지까지 다 쉽게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블록 추가도 쉽게 하실 수 있고, 이런 삭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고요. 저희 안에서 공고까지 만드시면 공고를 또 채용 중인 공고 보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접수한 내역이 바로 플렉스 홈페이지로 넘어오기 때문에 후보자 관리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이트 안의 구성 요소들을 저희 플렉스를 통해서 또 만드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 사이트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저희 채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미팅 신청해 주시면 저희 유능한 컨설턴트 분들이 방문하셔서 또 구글 미트로 화상으로 혹은 대면으로 미팅하면서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채용 공고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채용 공고는 저희 커뮤니티직이신 김용건 매니저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네, 네. 등장해 주시죠. 네. 네, 채용 공고부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솔님, 그 지원을 이제 후보자가 지원을 할 때 회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채용에 대한 여정을 거칠 텐데요. 그 와중에서 스킵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채용 네, 공고겠죠. 너무 답정너 같은 네. 말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채용 공고죠. 공고입니다. 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심지어 아웃바운드나 아니면은 다른 헤드헌터 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했을 때
채용 사이트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채용 공고는 네, 자기가 이제 지원하고 함께 할 일들에 대한 이런 디스크립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도 어떤 회사도 피할 수 없는 마케팅 용어로 치면 퍼널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지원자의 유입 퍼널에서 채용 공고를 만나게 됩니다. 네, 다음 장표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지금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원의 과정을 거칠 때 결국에는 채용 공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파생이 되고 이탈의 퍼널들도 여기서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 공고를 잘 작성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방문자 이탈을 막고 입사 전환율을 올리게 개선하는 노력을 할 수 있고 지원자의 페이크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원 제출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개선 작업 중에 이제 마지막 개선 퍼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방문자 이탈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채용 플랫폼이나 자사의 채용 페이지에서 채용 공고를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거나 좀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제 지원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제 확신을 못 갖고 일단 채용 공고를 이탈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자사의 채용 페이지라면 이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웹사이트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고 다른 정보를 탐색하다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자포탈에 올라왔는데 좀 나랑 핏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이탈을 해. 그러면 다시 그 지원자가 능동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어떤 그 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확률이 되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잘 작성하고 이 채용 사이트 안에 채용 공고가 잘 작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그 퍼널을 개선하고 좁히는데 큰 임팩트를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는 입사 전환율이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원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그냥 충실하게 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인데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떤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기대된 미래 가치를 충분히 어필한다면은 이 채용 공고의 방문 지원자 수 대비 이제 입사 전환율이 올라가는 성과도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 우리를 선택하고 싶게 만들고 우리와 핏을 맞을 수 있는 후보자가 조금 더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셀링 포인트를 더 많이 발굴하고 이것들을 잘 작성하는데 이제 플러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핏 퀄리티가 높아진다인데요. 이제 채용 공고는 기본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동료의 조건이 당연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자격 요건하고 이제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건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곳은 굉장히 이제 좀 추상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뭐 브랜드 마케팅 할 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브랜드 마케팅을 뭘 하자는 거지? 근데 이 회사가 커머스 회사라면은 뭐 브랜드 마케팅을 꼭 어떤 TBC 캠페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퍼포먼스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격 요건과 업무들이 좀 너무 포괄적으로 기술돼 있으면은 지원자가 이 회사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게 나랑 맞는지 회사도 여기에 맞는 지원자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 지원에 대한 이제 허수가 또 많아지는 거죠. 좋은 역량과 커리어 욕심을 지닌 지원자도 채용 공고를 보면서 이 회사가 나랑 맞을까 고민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채용 공고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조건과 기대하는 인재상 그리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는 좀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은 혹시 데이팅 어플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네. 이 채용 공고는 이제 데이팅 앱의 이제 소개팅 어플이라고 하죠. 이 프로필하고 되게 유사해요. 이제 데이팅 앱에서 상대를 매칭할 때 우리가 대부분 가장 많이 요즘 볼 수 있는 게 프로필 카드거든요. 상대방 이제 이성의 어떤 프로필 사진, 동성애 또는 동성애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의 첫인상으로 이제 이 사람의 매력적인 살펴보죠. 일단 프로필 사진이 마음에 들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추가로 탐색을 하고 이제 뭔가 확신이 생길 때 이제 매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채용 공고도 굉장히 이 매칭하는 그 과정과 비슷한 여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 카드에 사진 하나만 떨렁 있으면은 그걸로 충분히 판단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다루고자 할 거는 이제 채용 공고 핏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채용 공고에 들어가야 될 작성 팁에 크게 이제 6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제기, 특장점, 사용 예시, 근거, 그리고 채용 절차, 지원 유도. 이 6가지는 꼭 들어가야지 그냥 컨텐츠를 풍부하게 넣는 걸 넘어서 이 지원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후보자의 핏과 내가 기대하는 회사에 대한 핏을 충분히 맞춰서 허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알고 함께 다음 스텝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네. 하지만 본론으로 넘어가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짚어볼게. 그렇다고 채용 공고가 채용 성공을 책임지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관심 지원자의 이탈을 막고 입사를 이끌어내는 이제 면접에 넘어가기 전에 가장 강력한 도구. 그래서 채용 공고를 잘 작성하기 위한 준비 운동은 아까 채용 사이트도 말씀하셨지만 팀의 비전과 미션을 정의하고 밸류 프로포지션 또는 직무 포지션의 밸류 프로포지션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밸류를 수치, 이미지, 가시화, 비주얼라이징 그리고 더 생생한 보이스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문제를 해결할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게 이 문제 제기 대부분 이제 상품 저희 보면은 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 보면 상품 상세 페이지 보면은 가장 상세 페이지 첫 상단에 떠오르는 게 문제를 환기하는 거예요. 뭐 바퀴벌레 F킬러라면은 바퀴벌레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면서 아 그래 이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또는 이거를 내가 풀고 싶은 숙제야라는 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채용 공고도 그 배치의 순서하고는 좀 무관하지만은 이 회사가 풀고 싶은 문제 이거에 대한 Y가 들어감으로써 지원자도 이거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풀고 싶은 숙제가 교집합이 얼마나 있는지를 충분히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회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됐는지, 이제 비전과 미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으로 승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Y들이 들어가고 현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지원자는 이제 아 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호감을 갖고 회사가 던지는 단어 워딩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세 꼭지는 이 Y를 채용 공고와 채용 사이트에 적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팀은 어떤 문제 해결해서 시작했는지, 우리 팀의 제품과 서비스,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우리 팀의 핵심 역량이 플랫폼이냐, 커머스냐, 이거에 따라서 핵심 역량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팀이 이루고자 하는 미션과 비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제가 인프랩의 사례를 갖고 왔어요. 인프랩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쉽게 말하면 교육 플랫폼이고 조금 더 그 사람의 이제 커리어가 이제 점점 회사가로 끝이 아니고 이제 점점 더 많은 이제 장수를 하고 이제 더 연령대가 커리어 라이프 생애주의가 길어지면서 점점 라이프타임 커리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의 강의라든가 이런 강의들이 이제 함께 공유되고 있는 이런 공유 플랫폼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이제 빠르게 성장 중인 회사라고 하면서 이 플랫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성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 이런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여주면서 나도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곳이고 또 내가 관심 있어하는 도메인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좋아요. 아까 이솔님이 말씀해 주셨던 레브이시라는 그 공동구매 그 플랫폼도 그 쿠팡 대비 커머스의 이런 성장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채용 공고의 위 내용을 사실 다 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채용 페이지에 관련 콘텐츠를 배치해 두는데 채용 페이지가 없거나 또는 지원자를 맞이할 어떤 홈그라운드에 제약이 있는 작은 회사는 채용 공고에서 승부를 조금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초기 단계 회사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공감하는 소수 정예 멤버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좀 더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성장하실 거예요라는 그런 트랙을
그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입사하면 어떻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지원자의 1순위 고민 사항일 거예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더 그렇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라면은 대략 내가 어떻게 일하면서 커리어를 쌓게 될지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트랙을 알려주면 되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을 좀 세분화해서 기재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맡게 될 업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면은 뭐 컨텐츠 마케터가 지금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뭐 블로그라든가 오운드 미디어의 SEO를 통해서 방문자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줘서 이게 앞으로 회사의 성장과 어떻게 얼라인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적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간 순으로 맡게 될 프로젝트. 어떤 채용 공고들을 보면은 입사한 다음에 뭐 수습,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1년 후에는 이런 일을 기대하게 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원자가 이제 조금 더 나하고 핏이 맞고 안정감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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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또 이제 갖고 온 건 오롤리 데이라는 사례인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시간별 트랙은 아니지만은 우리 회사와 핏이 맞고 어떤 부분에 성장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이런 체크, OX 체크로 이제 해놨어요. 나는 솔직하다. 나는 도전해보면 시도하는 스타일이다.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역량을 개발하고 싶다. 그리고 마케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체크하면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지원자는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나는 내가 여기 입사해도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얻고 싶은 게 맞나? 또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필터링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채용 사이트에서 이제 동료들의 이제 인터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업무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의 레퍼런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위에 특장점 파트에서 포지션 업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발짝 더 나가면은 그동안 이 포지션에서 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면은 지원자가 이 회사는 이런 일들을 해왔구나. 그럼 내가 여기 와서 할 일도 이 바운더리와 카테고리에서 좀 더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조금 더 뻗어 나갈 수 있겠군. 이라고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면접 보시는 인사 담당자분들도 서류 전형에서 이력서에 기재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은 조금 더 가시화된 내용으로 눈길이 가잖아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팀에서 진행한 업무 결과물, 링크나 PDF나 뭐 노션, 요즘엔 노션을 많이 또 활용하시니까요.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팀의 비즈니스 성장에 이걸 통해서 뭘 기여했는지,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더 키웠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집중했는지, 이런 것들도 제시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은, 이건 저희 플렉스팀의 채용 공고에서, 네. 예, 저희 팀의 채용 공고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하여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커뮤니티라는 것들도 있네. 그리고 여기는 웨비나라는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브랜드 캠페인은 이런 취지로 이렇게 진행을 했구나.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의 마케터 또는 리드 에케이션 매니저의 포지션은 이 시장의 도메인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이제 조금 더 관심 있는 지원자는 이걸 통해서 스스로를 이제 맞대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 이런 것들은 아카이빙을 꼭 해두세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제 근거.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팀에 대해 동료 상사가 들려드리는데 아까 이제 팀의 어떤 좀 포괄적인 이제 보이스였다면은 이제 같이 일할 조금 더 실무 동료에 대한 이제 보이스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제품 주문을 결제할 때 앞두고 놓치지 않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제 후기 체크하는 거, 리뷰 그럼요. 보는 거죠. 맞아요. 네, 어떤 거는 상세 페이지 보지 않고 리뷰부터 보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고객 리뷰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건 또 없으니까요. 물론 이거는 구매 리뷰가 아니고 회사의 팀원 인터뷰이기 때문에 100%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냐 하면은 뭐 그거는 좀 다르죠. 성격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 내용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냐 없냐는 엄청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입사하고 일하고 있는 동료의 어떤 후기가 이제 내가 입사했을 때 어떤 것들을 기대하게 될지를 많은 걸 이제 발견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잘한다 같은 경우는 개발팀 이제
채용 공고에 이제 개발 문화, CTO가 직접 이제 이런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개발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는지 지금 현재 스테이지에서 그리고 뭐 어떻게 논의를 하고 어떻게 코드 리뷰를 어떻게 하고 좀 문서화를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이터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기재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원하는 지원자들은 여기서 더 피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각 포지션별의 C레벨 분들은 인터뷰를 그래도 작성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특히 인지도라든가 아직 그 회사의 이제 채용 브랜딩이 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이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채용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채용 절차. 이거는 되게 사실 이건 많은 이제 지금 보시는 담당자분들이 이미 잘 아신 내용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품을 주문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한다면 배송 절차와 소요일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결제를 했는데 배송일이 알 수가 없어. 또는 3주라고 했는데 한 달 이렇게 늘어져. 그러면 이제 구매를 망설이게 되고 취소를 하는 것처럼 또 지금 현재 상시 채용이 대두되면서 적시에 채용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 리드 타임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후보자가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 채용 프로세스를 채용 공고에 같이 기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또는 지원자가 다양한 회사에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회사만 네. 지원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절차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줄수록 지원자도 이거를 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온보딩까지 이 경험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췄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리소스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라포랩스의 채용 공고. 라포랩스 자주 나오네요. 네. 그러게요. 네. 여기서 이제 라포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방법과 전형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이제 전형 결과에 대한 이제 개별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어 있어요. 사실 앞부분의 프로세스는 거의 다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어떤 언제 통보를 드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재가 안 되는 곳들도 있고 네. 또는 회사 특성상 이거를 이제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좀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넛지인데요. 이거는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채용 공고를 보고서도 지원자가 지원을 고민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충분히 정보를 탐색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정성적으로 내가 얻고 싶은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후보자를 끌어당기는 어떤 마지막 넛지로서의 제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유도하는 혜택이나 보상안을 제시하거나 실제로 뭐 대규모 채용을 할 때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유니콘 기업들이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곤 하죠. 근데 꼭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즉시 지원할 경우에 사인인 보너스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하기 힘든 네. 회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앵글을 바꿔서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입사자의 지원 리소스를 되게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든가 아니면은 특히 접근도 장벽이 좀 있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더 실무자하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행사를 기획한다든가 또는 실제 실무 과정을 어떤 세션으로 형식으로 마련을 해서 여기에 이제 지금 지원자들을 참여해서 같이 어떤 회사의 문제를 조금 이제 워크숍 형태로 풀어본다든가 네. 요즘 들어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뭐 그로스 세션이라든가 PO라든가 뭐 마케팅 아니면 요즘에 또 한참 배달의 민족에서 또 스터디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군별로요. 네. 이게 다 이제 후보자 발굴을 다양한 앵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또 이런 방식의 노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면은 이제 트리찌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커피챗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오픈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만든 거죠. 어떤 방금 말한 행사나 이런 것들을 더 밀도 있게 기획하기 어려운 이제 리소스가 부족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오픈 세션을 좀 준비하시는 것도 가장 좀 쉽게 스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해보고 이제 조금 여기서 얻어진 이제 레슨 런을 통해서 뭐 조금 더 이런 걸 해보자 아니자 이런 것들이 좀 가름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채용 공고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렇게 6가지 포인트를 좀 너무 빠른 시간에 바쁘게 했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좀 들어가면 좋고 지금 없다면은 부족한 게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네. 시간이 많이 늦어졌죠. 네.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좀 알차게 준비를 네. 해왔다 보니까 벌써 네. 4시 50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사례와 접근법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희 지금 채 댓글로 나가는 이제 미팅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미팅 끝나고 이제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온보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온보딩은 입사하고 나서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채용 프로세스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 그리고 입사 전 온보딩, 입사 후 온보딩으로 나눠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조금 빠르게 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후보자 경험에서부터 온보딩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 경험부터 챙기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는 개인화된 메일을 발송하거나 이제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후보자를 좀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측에 있는 사진이 제가 플렉스에 이제 인터뷰를 봤을 때 받은 메일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솔님 인터뷰 안내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메일을 보자마자, 이솔님? 이러면서 이제 눈길이 가는 거죠. 그래서 복붙은 지양하고 후보자들에게 개인화된 메일을 보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는 거는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후보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좀 상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톡도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늦게 답변하고 그러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빠르게 답변하면 난 너에게 정말 관심이 많아 라는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 전후에 채용 담당자가 그분을 좀 1대1로 잘 케어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온보딩이 시작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채용 확정이 만약에 됐다라고 했을 때 채용 확정부터 입사까지 평균 한 달이 걸리는데요. 이때는 얼마든지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는 온보딩이 필요해요. 이제 입사 전에도 이렇게 온보딩을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기간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소속감을 잃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올 거를 이제 대비해서 이분의 소속감을 높여주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에 대한 확신을 높여서 이분이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평균 이상의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인사팀의 리소스가 많이 들지언정 이때 이제 신경 써서 온보딩을 해드리는 게 추후에 이제 이 후보자의 최종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프로세스를 좀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시면 이제 체크리스트 관리법을 저희 PX 매니저분들께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름, 사번, 조직 같은 기본적인 입사 정보부터 이제 입사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웰컴 키트를 발송하는 등 이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줄지어 세운 다음에 체크리스트로 관리를 해서 놓치는 일이 없게끔 모든 후보자가 일관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마치 이 회사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소중히 대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은 이제 업무 장비나 물품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이제 물어봄으로써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제공을 해주면 또 이제 입사 전에 그 소속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정 초대 같은 것도 미리 하셔도 그분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요즘은 웰컴 키트 발송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웰컴 키트 저도 플렉스에 들어오기 전에 꽃다발과 케이크를 받았는데요. 왠지 모르게 플렉스에 대한 이제 로얄티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후보자를 잘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 그러면 원온원도 하게 되겠죠. 원온원에서도 이제 온보딩을 챙길 수 있는데요. 이 수습 원온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입사 후 초기는 신규 구성원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온보딩 담당자와의 원온원은 지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온보딩 담당자와 원온원을 하기보다는 팀에 빨리 적응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수습 원온원이라고 해서 잦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1주차에는 CEO와의 티타임을 갖는 게 또 필요한데요. 1주차에 이제 CEO분을 직접 대면해서 만남으로써 아, 내가 이 회사에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조금 좀 아. 약간 조금 소리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네. 요거 한 번만 체크를 하고 네.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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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후에 이제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수습 기간이 보통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인데 30일, 60일, 90일 주기로 온보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온보딩 담당자와 신규 구성원이 초기에 라포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HR이라 부담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나는 네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힘들게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키는데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일, 60일, 90일 주기에 해야 하는 질문들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30일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사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무겁게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가볍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근황 토크, 그리고 요즘 재밌는 일, 힘들었던 일, 팀에서의 적응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또 모티베이션 체크도 가볍게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아주 가볍게 물어봐 주시고요. 60일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코어 밸류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은데요. 일하는 방식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좀 없으신지, 어떤 점이 어려운지, 그리고 기대했던 거랑 다른 점은 무엇인지 여쭤보시고요. 이제 내적 동기랑 외적 동기에 관한 질문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즐거움, 호기심, 학습, 성장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외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연봉, 승진, 뭐 보상, 스톡 옵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내적 동기, 외적 동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서 이탈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이제 던지셔서 이 온보딩 담당자가 아, 이분이 어떤 면에서 모티베이션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조금 더 정확히 아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개선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개선점은 들어도 저희가 해줄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90일 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습이 끝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90일 정도면 퍼포먼스가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보딩보다는 수습의 관점에서 봐야 하고요. 이 시기에 가장 리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디모티베이션 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넛지를 주셔야 하고요. 계약했던 연봉이나 아니면 레벨에 납득하는지, 이분이 잘 랜딩했는지, 그동안 잘한 것 같은지 못한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설문지를 돌려서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습 원온원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요. 저희 플렉스팀 온보딩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렉스팀에서는 새롭게 합류하는 구성원분들의 이제 빠른 적응을 위해서 5주차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그 회사의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조직 이해하는 시간, 이제 조직과 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요 설명은 온보딩 담당자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제 그 팀의 사람이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주차에서 4주차 때는 컬처 세션, 뭐 조직의 코어 밸류를 이해하고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션 앤 비전이라고 해서 회사의 방향성과 새로 들어오신 신규 구성원분이 얼라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주차에는 피드백 서베이를 하고요. 스코어링을 이제 하는데요. 피드백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으셔서 지금 온보딩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또 유용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온보딩 가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온보딩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노션 페이지로 제작해서 전달 드리고 있고요. 격한 환영 인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구성원의 온보딩을 도울 사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서 이분이 온보딩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이분을 찾을 수 있게끔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잠시만요. 물 한번 네. 받겠습니다. 네. 이때 처음에는 회사에 이제 내부 용어가 있다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보딩 가이드 안에서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온보딩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잘 랜딩하고 있는지 스스로 기록하고 체크할 수 있게끔 또 해주시면 좋고요. 체크리스트를 드려서 이제 합류한 날, 그리고 합류하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에 해야 하는 것들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이분이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구성원의 또 랜딩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온보딩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저희 온보딩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플렉스 제품이 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내부에 이제 자동 발송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혹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일을 명시하는 건데요. 입사일, 퇴사일 기준으로 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담당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입사자, 그리고 입사자의 뭐 조직장까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입사하고 나서 7일 뒤에는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주세요. 최고 관리자님. 이런 식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입사하고 나서 한 달 뒤에는 한 달 리뷰를 진행해 주세요. 라는 걸 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뭐 30일에 해야 하는 티타임 혹은 뭐 CEO분과 해야 하는 티타임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하나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90일 뭐 피드백 서베이 발송 이런 식으로 해서 입사하고 나서 입사 이후에 90일 뒤에 예를 들어 온보딩 담당자인 유란님께 이런 게 발송이 돼요 라고 했을 때 신규 입사자 90일 피드백 서베이 발송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주시면 신규 입사자가 입사를 했을 때 90일 뒤에 온보딩 담당자분께 자동으로 이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을 챙길 수 있게끔 플렉스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온보딩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처리하실 수 있고요. 빠르게 이제 Q&A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세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원자의 이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지원자의 이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실 채용 담당자와 후보자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후보자에게 어떤 콘텐츠를 어떤 전략으로 제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 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채용 담당자가 왜 우리 팀에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뷰 어들이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추후에 들어왔을 때 만날 동료들이 매력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인터뷰와 교육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지원자의 이탈을 조금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스타트업 핵심 인재 발굴 방안 및 초기 스타트업 핵심 인재의 주된 페르소나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 네, 어려운 굉장히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이고요. 이건 사실 회사가 좀 어떤 비전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의 초기 멤버와 쿠팡의 초기 멤버와 토스의 초기 멤버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페르소나를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회사의 성장 스테이지에 따라서도 좀 다를 텐데 아주 극초기 뭐 스타트업이라면 제로 투 원을 해본 사람?
뽑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회사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많을 테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본 사람, 빠르게 실행할 사람, 그리고 그 고민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시기마다 회사의 성장 스테이지마다 네. 써야 하는 기술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에 맞게 필요한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면 조금 안정적이기보다는 허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 회사의 그 비전의 미션에 공감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발굴방안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사용하는 포털, 뭐 SNS를 사용해서 많이 작업을 하실 텐데요. 많이 만나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로 투 원을 한 사람이더라도 만나봐서 얘기를 하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우리 회사의 미션을 설명했을 때 그분이 감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커피챗이나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네. 하는데요. 플렉스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핵심 인재를 판단하고 발굴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스테이지에 맞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투 원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뭐 10에서 100을 만들어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스테이지에 맞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코어 밸류에 맞는 사람인가를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외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을 저희는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직 사유나 지원 동기가 명확한지, 그리고 왜 우리 팀에 오고자 하는지 이런 동기가 명확한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이제 힘든 것도 많이 경험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면 그런 힘든 순간이 와도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마무리를 네.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벌써 시간이 지금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넘어갔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꼭지 이제 채용 사이트, 채용 공고, 온보딩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핵심 인재라는 키워드로 하나의 호흡으로 이제 끼워져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함께 좀 다뤄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상시 채용이라든가 점점 핵심 인재하고 회사가 점점 더 서로를 더 잘 만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채용 사이트, 채용 공고, 그리고 온보딩 요 세 가지에서 저희가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같이 이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핏을 얼마나 잘 정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첫인상을 가진 후보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은 경험을 적시에 오퍼레이션해서 합류시키느냐, 요 두 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 함께 보여드린 저희 플렉스 채용과 함께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또 더 좋은 경험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채용에 대해서 아까 저희 설문조사 했는데 MVC에 대해서도 좀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려워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저희가 HR 자문과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저희가 서비스를 또 제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미팅 링크로 미팅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그 회사로 찾아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품과 함께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리고 다음에도 저희가 좀 더 알찬 주제로 저희가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